안녕하세요. 저는 책 어떤 삶들을 읽는 사람입니다. 요새 날이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지금 이걸 읽으려는 게 23년 12월이거든요. 이제 12월이 막 시작이 됐는데, 날이 얼마 전까지는 다시 늦가을 같은 느낌이었다가, 다시 확 추워졌다가, 다시 또 확 풀렸다가, 그러고 있어요. 약간 좀 대관령에 있는 황태들 마음이 이럴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러다가 사실 황태들은 다 러시아에서 왔으니까 거기 걸려있는 명태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려나?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막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미숙 씨가 자두와 살구를 만나서 홍대에 있는 경의선 쪽에 있는 매장으로 이사를 하는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책으로는 186페이지입니다. 이제 막 괜찮아졌던 삶. 2017년 10월생인 자두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다.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틀림없는 허피스를 떨어지지 않는 껌 조각처럼 붙이고 살았다. 좀 떨어지나 싶다가도 다시 눈가가 붉어지고 콧물을 흘렸다. 아픈 녀석은 먹는 데서도 표가 났다. 그 나이의 고양이라면 코를 박고 서로 먹으려 해야 하건만 식욕도 별로 없었고 먹어도 종이 씹듯 깨작거리며 몇 입 삼키는 것이 전부였다. 이해가 될 법도 한 것이 자두는 어려서부터 깔끔하게 배변해 본 적이 없었다. 늘 물걷고 때로는 설사를 했다. 그러면 사람은 지저분해진 항문과 엉덩이 주변을 씻거나 닦았다. 축축하고 불쾌한 경험일 수밖에 없었다. 먹는 것도 내보내는 것도 부실하니 골골거릴 수밖에 없고 기운이 없을만 했다. 자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친환경 고양이였다. 사료로 채워지지 않는 기운을 태양열로 채웠으니까.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데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자두였다. 보통의 삼색털 고양이의 샛노란 귤색이 아닌 덜 구운 빵 반죽처럼 밀색 혹은 크림색 털을 가진 자두는 조금이라도 태양의 빛과 열기를 더 쬐기 위해 움직였다. 태어나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조용하고 소리 없이 빛을 골골거리며 살았다. 자두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사료를 바꾸면서부터였다. 자두는 1살이 넘어 어른 고양이용 사료를 먹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아기 고양이용 사료를 먹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고양이용이라 맛도 더 있고 영양도 더 많을 테니 득이 되면 되었지 손해볼 것은 없었다. 사료를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처럼 1년여 동안 자두를 괴롭혔던 배변 문제가 나아졌다. 여느 고양이처럼 평범한 형태를 가진 적당히 단단한 대변을 배출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일은 자두에게는 너무도 큰 일이었다. 축축하던 자두의 엉덩이가 뽀송해졌고 먹는 것도 좋아졌다. 2019년 봄의 일이었다. 미숙 씨는 그 시기를 자두의 삶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표현했다. 자두는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개운한 몸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누리는 먹는 즐거움과 쾌변의 깔끔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무 데크는 넓었고 햇볕은 따뜻했다. 7마리의 고양이는 너른 잔디밭과 데크, 매장의 의자와 스크래처 등에 흩어져서 놀았고 즐겼다. 자두는 무리 중 대장인 하늘이 옆에 딱 붙어서 놀고 쉬었다. 아플 때도 그랬지만 나아지고 나서도 똑같았다. 그해 봄부터 마침내 시작된 좋은 시절을 경험하기 시작한 자두는 생의 2번째 여름을 완전히 다른 몸 상태로 관통하고 있었다. 그 빛나고 따뜻하며 안온한 삶이 멈추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2019년 7월 13일 전까지는. 사고도 실수도 질병도 아닌 사건. 2019년 7월 13일 아침 8시 2분. 날카로운 고양이 비명소리가 경의선 숲길에 울려 퍼졌다. 다급하고 절박한 겁에 질린 목소리에 건물의 3층에 있던 학생들이 창문을 열었다. 누군가 늘어진 고양이를 들고 길을 걷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 장갑을 낀 손으로 고양이를 잡아가고 있다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고양이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미경 씨가 매장에 출근했다. 평소와 같아야 할 텐데 데크에 늘 옹기종기 모여있는 삼총사인 돼지와 하늘이 자두가 보이지 않았다. 돼지는 데크 끝에 웅크린 채로 미숙 씨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을 즐기는 편인 돼지의 낯선 행동이 의아해 미숙 씨가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자 돼지는 질겁하며 달아나 버렸다. 이상했다. 모든 것이. 하지만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경의선 숲길의 토요일. 날씨도 끝내주는 여름 오후. 물밀듯 들어오는 손님을 치르기도 바빴다. 조금 숨을 돌리는데 매장 직원이 테라스에 사료가 많이 흩어져 있어 이상하다고 했다. 미숙 씨가 운영하는 매장에는 마당인 잔디밭과 매장 안 구석에 고양이 급식대를 두고 있었다. 게다가 외부에는 매장 마스코트인 고양이 셋을 소개하는 패널을 두어 굳이 누군가 고양이를 보고 밥을 줄 필요가 없게끔 일부러 장치해 두었다. 그런 세심한 관리 덕분에 대량의 사료가 아무렇게나 쏟아져 있는 일은 이제껏 없었다. 그러니 매장에 사람이 없었던 야간이나 아침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처음 든 생각은 불법 포획 업자였다. 그렇다면 한 씨가 급했다. 미숙 씨는 경찰에 전화부터 했다.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자두와 하늘이의 실종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사건을 접수하려고 주소를 전하자 경찰은 이미 사건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고양이 하나가 죽었다고 하는데 사체는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죽었다. 충격과 혼란이 이어졌다. 누가 죽은 것인지, 정말 죽은 것인지, 아니면 심하게 다쳐서 숨어 있는 것인지, 행방이 묘연한 다른 한 고양이의 상태는 어떤지,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생각은 곧 CCTV로 이어졌다. 그 화면은 참혹했다. 웬 남자가 수차례 자두를 가해했고 자두의 몸을 든 채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다. 경찰이 찾지 못했던 자두는 푸른 생명이 약동하는 경의선 길 풀숲 끝 으슥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아직 다 익지 못한 빵 반죽색과 먼지색, 흰색이 섞인 특이한 코트를 입은 세상에 둘도 없는 몸이 개운해져서 장난치고 뛰어다니며 제대로 놀기 시작한 지 겨우 4개월 된 자두가 거기에 홀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최근에도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2013년 초에도 양평에서 어떤 고물상을 하시는 분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버리려고 하는 개나 고양이를 받아다가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갑자기 실종이 되어서 도난을 당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하려고 했던 어떤 반려인에 의해서 발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으로 동물학대의 최고형이 3년이거든요. 징역 3년. 그런데 이분이 이제 3년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읽어드리게 될 이야기들은 이제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개인이 가졌으면 좋겠는 제 기준에서 그런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짧은데 여기에서 끊었어요.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가해자를 탓하죠. 그리고 가해자를 악마화합니다. 가해자가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고, 아주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사실은 그게 매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과연 개인적이고 아주 개인적일 수 있을까요? 자기만의 것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사회적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학대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해할 때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는 어떻게 획득할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칠 때 그 해침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우리의 폭력성이 긍정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두 이야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었던 거였고 책에다가 넣고 싶었던 거였어요. 자두 이야기를 단순히 동물 학대 그리고 가해자 나쁜 사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언론에서는 그 가해자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낙오되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나 전형적인 범죄자의 프로필에다가 이 사람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이 사람이 자두를 가해한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배제되고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죠. 그럴 때 왜 그런 그 자신의 좌절감을 특정 생명체를 가해하는 것으로 풀려고 할까요? 그게 왜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마지노선을 누가 만들어줄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두 이야기는 단순히 자두의 불행한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동물학대 문제도 그렇고 단순히 동물학대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혐오나 학대나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왜 가해해도 좋다고, 무언가를 해쳐도 좋다고, 무언가를 취해도 좋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그렇게 우리가 학습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당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해칠 권리를 사회적 교육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허락을 받아왔던 거죠. 그게 우리 사회의 규범이었던 거고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주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나비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신탕을 먹었죠. 지금 우리는 개고기 금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회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개고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고기 종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코웃음을 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회는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가지게 됐죠. 네. 저는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지금 현재 그런 존재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태도 그런 것에 다 같이 좀 더 많은 사람이 물음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마침표나 느낌표보다는 물음표를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들한테 되게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삶이잖아요. 확신이 없는 삶은 정말 좀 힘들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자기 삶에 있어서는 단순화되는 것이 좋지만 자기를 제외한 타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괜찮을까? 내가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계속 머뭇머뭇하면서 조심조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두를 그렇게 잔혹하게 가해했던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왜 취직도 안 되고 지금 이 나이에 난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왜 고양이들은 예쁨을 받고 왜 고양이들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산책을 할 때마다 방해를 받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만 물음표를 갖지 않고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존재가 어떻게 느낄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다면 자두가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한 삶을 고작 4개월만 살다가 떠나진 않았을 텐데 이제 겨우
이제 겨우 쾌변의 기쁨을 알게 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겨우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겨우 몸이 개운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하고 친구들과 잡기놀이를 하면서 사는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됐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이제 겨우 삶이 시작됐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책 제목이 어떤 삶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정말 별것 아닌 글자들로 그들의 삶의 아주 작은 편린들밖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 해드리는데, 그 편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상상을 해보시고 그걸 좀 더 풍부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애가 있었던 태평이라든지, 아니면 길고양이로서 꽤 장수했던 길동이라든지, 아니면 쉼터에서 평생을 살았던 셀라라든지, 아니면 국민대 학우로서 정말 다양한 청춘들을 만나면서 살았던 생강이라든지, 아니면 쉼터에서 수많은 쉼터 고양이들이 왔다가 누군가 가족들을 만나면서 사라져 가는 것,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서 계속 떠났는데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계속 새로운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걸 봐야 했고, 그 고양이들을 품고 보살피는 역할을 했던 크림이라든지, 이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대할 때 좀 더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동물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사람으로가 닿게 될 거고, 또 동물 외의 존재들을 향해서도 닿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두 이야기는 어쩌다 보니까 4개 챕터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